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이러스라는 백준 2606번 문제를 자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n과 m이라는 정보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n은 가로 세로의 크기이고 m은 간선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1,2, 2,3, 1,5 이런 식으로 정보가 6개 주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정보를 이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공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정보를 가지고는 우리가 문제에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서도 그래프라는 하나의 통합된 2차원 배열에다가 간선의 정보를 담아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정보인 1,2라는 건 1번 노드와 2번 노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 이 정보를 그래프에다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겠습니다. 즉 1번과 2번이 연결되어 있다, 반대로 2번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1번 노드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줄 수 있을 거고, 1,5도 마찬가지로 담아주고, 5,2, 그 다음에는 5,6, 마지막으로 4,7까지 이렇게 정보를 반영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라는 배열을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면 2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노드가 어디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을 기준으로는 1번, 3번, 5번 이렇게 3개의 노드까지 연결이 되어 있구나 라고 우리가 바로바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접근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 정보인 그래프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는 visited라는 정보가 또 하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는 우리가 한 번이라도 방문한 적이 있다면 이 배열에 1을 세트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다시 방문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입력과 초기화가 완성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FS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그려보면 가장 먼저는 1번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visited 배열에 1번을 세트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 1번을 기준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곳들을 하나씩 찾아볼 텐데, 가장 먼저 연결되어 있는 곳은 2번 노드이고 그 2번 노드에는 아직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1번에서 2번으로 방문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노드를 세트해 줄 거고, 그러면 이제는 2번 노드를 기준으로 해서 2번 노드가 갈 수 있는 곳들을 하나씩 확인을 할 겁니다. 근데 가장 앞에는 1번이지만 1번은 이미 방문한 기록이 있으니까 무시하고 그 다음 번인 3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3번은 방문된 적이 있는지 봤더니 아직 방문하지 않았으니까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이제 방문을 했다라고 표기를 해주고 3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3번이 갈 수 있는 곳은 2번밖에 없고 이 2번은 방금 우리가 방문을 했으니까 3번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DFS 함수가 끝나냐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3번을 호출했던 이 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DFS 혹은 재기함수를 호출하면서 가장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게 너무 여러 번 호출이 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서 호출됐는지 그게 가끔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사실 기억할 게 아니라 기록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할 때는 이 그래프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이 뒤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록할 수 있고 그래서 DFS 함수를 완벽하게 익힐 수 있는지 그것까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여기까지 돌아왔다라는 걸 확인을 한 거고 3번까지 방문을 했지만 더 이상 방문할 곳이 없어서 돌아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2번 기준으로 해서는 그 다음 번인 5번으로 가보겠죠. 근데 5번도 방문한 적이 없으니까 5번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비지트 배열은 셋을 해주고 5번을 기준으로 다시 1번부터 확인을 해보는데 5번이 갈 수 있는 노드는 이 6번 노드 뿐입니다. 그래서 5번을 통해서 6번으로 간 거고 6번을 통해서 다시 갈 수 있는 곳을 봤더니 5번밖에 없더라. 근데 5번은 우리가 이미 방문을 했으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5번 노드로 돌아온 거고 5번 노드도 더 이상 방문할 곳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가냐면 5번으로 호출했던 2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번을 기준으로 해서 끝까지 쭉 돌아볼 텐데 더 이상 방문할 곳이 없으니까 2번으로 호출했던 1번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1번은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지점 하나를 확인한 거고, 이 지점을 쭉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1번, 2번, 3번, 5번, 6번 총 5개의 노드를 이미 방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 1번 노드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2번까지 했으니까 n까지 쭉 다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방문할 수 있는 곳을 봤더니 5번인데 5번은 이미 방문한 기록이 있으니까 더 이상 방문하지 않고 이게 7번까지, 즉 n번까지 다 확인을 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 노드의 개수는 5개이고 그 중에 우리가 시작했던 1번 노드를 빼면 4개를 추가로 감염할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4를 출력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메인 함수에 그래프라는 불리언 2차원 배열, 바로 이 배열인 거죠. 제가 1이라고 여기는 표기를 했지만 저희의 코드상에서 이 그래프는 연결이 되어 있으면 true,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false를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비지티드 배열도 마찬가지로 제가 1로 표기한 건 그냥 true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입력받아야 되는 값 n과 m, 마지막으로 출력해야 될 값 answer,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n과 m을 잘 입력받았다, 여기까지는 제가 작성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건 그래프는 new 불리언의 n 플러스 1개의 n 플러스 1개, 이렇게 시작을 해주겠습니다. 이 n 플러스 1개를 하는 건 당연히 n개가 아니라 우리가 n번 인덱스까지를 갖고 싶으니까 n 플러스 1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비지티드 배열도 new 불리언의 n 플러스 1개를 선언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기화는 끝났고 저희가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건 그래프 정보를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int xy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for int i는 0부터 i가 n보다 작을 때까지 i뿔뿔을 할 텐데, 이때마다 저는 x라는 숫자를 입력받고 그 다음에 y라는 숫자를 입력받고 이 두 노드 간의 정보를 그래프에다가 반영을 해주겠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프의 y의 x는 true이다. 즉 그래프의 y, x 또 x, y 둘 다 true가 대입되도록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dfs 동작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줘야 될 건 dfs에서 1번을 호출한다, 즉 1번부터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정답을 출력해주면 될 겁니다. 아직 dfs라는 함수를 구현하지 않았지만 잘 구현이 됐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뭘 출력해주냐면 answer에서 1을 뺀 값을 출력합니다. 여기서 1을 빼는 이유는 가장 첫 노드인 1번 노드는 빼고 이 1번 노드를 시작으로 몇 개의 노드를 추가로 감염할 수 있냐, 그게 문제에서 요구한 거니까 answer에서 하나를 뺀 값을 출력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줄 건 이 dfs 함수만 구현해주면 되겠습니다. public static void의 dfs의 int index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건 answer를 하나 증가를 시켜줘야겠죠. 왜냐하면 이 인덱스 번째의 노드를 우리가 이제 방문을 한 거니까 방문한 개수를 세기 위해서 answer를 하나 증가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건 재방문을 하지 않도록 visited의 인덱스를 true로 셋을 해줍니다. 이게 우리가 자료에서 봤을 때는 이 아래에 있는 이 배열을 하나씩 셋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dfs 함수에서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건 int i는 1부터 i가 n까지를 쭉 돌면서 i뿔뿔을 해줍니다. 즉 내가 다음에 방문할 곳을 찾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visited의 i가 false이고 그래서 not을 붙여주고 그리고 그래프의 인덱스의 i가 true라면,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dfs에 i를 보내주는 겁니다. 즉 내가 i번째 요소를 방문한 적이 없고 지금 현재 인덱스에서 다음 번째인 i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나는 dfs의 그 다음 노드로 가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i번째 노드는 다시 한번 index라는 값으로 들어올 거고 그 index라는 값으로 visited를 true하고 answer를 하나 증가시키고 이제 새로 입력된 이 index를 기준으로 해서 또 다음 곳을 찾을 겁니다. 이 모든 동작을 수행하고 나면 answer라는 건 내가 방문한 노드의 개수를 갖고 있을 거고 거기에서 1을 뺀 값을 출력을 하면은 여기서 정답이 나올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그냥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풀면서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그것만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이 위에 보이는 그래프라는 배열은 우리가 이전에도 봤던 동일한 그래프 배열입니다.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dfs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 단계 한 단계 쫓아가고 싶다면 이 아래 나오는 그림처럼 dfs 함수를 뎁스별로 계속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아까 했던 동작을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글로 써야 된다라는 거고, 그걸 글로 쓸 때 저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다, 하나의 방법을 보여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1번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이 1번은 dfs 함수의 뎁스의 0번째입니다. 왜냐하면 메인 함수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아직은 dfs 함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1번을 가지고 호출을 했을 때 가장 먼저는 2번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2번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어디를 갈 거냐면 첫 번째는 1번을 가겠죠. 그치만 1번은 이미 방문한 기록이 있으니까 무시하고 그 다음에는 3번을 갈 겁니다. 그러면 이 3번 노드는 가장 먼저 2번으로 갈 텐데 2번은 무시되고 그리고 더 이상 3번 노드는 갈 곳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즉 2번이 호출했던 3번의 위치로 돌아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래프로 보면 요 위치인 거고, 요게 끝난 뒤에는 2번은 당연히 5번을 호출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5번을 적는 거고, 그러면 이 5번을 기준으로 해서 또 갈 수 있는 데가 어딘지 봤더니 5번은 1번을 갈 수도 있고 2번도 갈 수 있지만 둘 다 이미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게 되고 5번이 진짜로 갈 수 있는 건 6번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셋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이 상태에서 6번 노드로부터 갈 수 있는 것은 5번 노드고
그러니까 여기다 5번을 써주지만 5번은 무시된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6번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6번이 어디서 왔는지 봤더니 5번에서 온 거죠. 근데 5번이 갈 수 있는 마지막 노드가 6번이었으니까 5번도 이제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어디서 왔는지 봤더니 2번에서 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2번을 기준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데를 찾아봤더니 2번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2번은 끝나서 1번으로 돌아온 거고 1번은 방금 2번 노드를 끝냈으니까 본인이 갈 수 있는 5번 노드를 가볼 겁니다. 근데 문제는 5번은 이미 방문을 했으니까 5번이 여기서 무시되고 전체 DFS 함수가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꼭 엑셀로 그려야 된다든지 혹은 자를 대고 그려야 된다든지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저도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태블릿에다가 빈 공간을 열어놓고 아무렇게나 찍찍 그으면서 쓰거나 아니면 그냥 종이 노트에다가 그려가면서 합니다. 그때마다 엄밀하게 줄을 그리지 않고 그냥 상하관계, 호출관계가 정확하게 보이도록만 계속 그려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걸 쓰지 않으면 절대로 재귀함수나 DFS를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3단계 정도 들어가고 나면 내 뇌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어찌저찌 내려갈 순 있지만 내려간 다음에 돌아오는 걸 생각하다 보면 완전하게 길을 잃게 되죠. 그래서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기록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DFS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이 그림이 완벽하게 그려지지 않는다면 이걸 다 그리시면 됩니다. 간혹 제 영상들에다가 댓글로 이해가 잘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과정을 그려보면서 본인이 스스로 보고 이해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지루할 수도 있고 나 이미 이해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헷갈린다면 이런 식으로 가장 엄밀하게 풀이를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마 두세 문제만 이런 식으로 풀어도 큰 그림이 훨씬 더 뚜렷하게 잘 잡힐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다가도 질문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셔도 좋고, 저는 결국 여러분들이 이해 못한 걸 계속해서 설명하는 게 제 일이다 보니까 민망해하지 마시고 무조건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풀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다른 DFS 문제 2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또 올 한 해도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